안녕하세요. 콘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0강 정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설계에 대한 내용은 이 10강과 11강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오늘 배우실 내용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3번. 정보 설계의 분류, 정보 설계의 요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정리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1번. 정보 설계의 요소 중 정보 구조에 대해 이해합니다. 자, 2번 각 콘텐츠 성격에 맞는 구조 설계의 장단점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1번 자, 정보 설계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2번 정보 구조, 사이트 구조를 알아봅니다. 자, 3번 정보 구조의 사례와 방법도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설계의 분류. 자, 정보 설계라고 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설계의 종류입니다.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보 설계라고 하는 영역에 뭐 이것 외에도 또 다른 그런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보 설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 레이블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보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정보 구조를 살펴볼까요? 자, 정보 구조란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정보 설계를 포괄을 한다. 사이트의 정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다른 정보 설계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큰 조직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컨텐츠 체계화에서 배우셨던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그리고 분류하고 뭐 정렬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보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어떤 회사의 조직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한 회사의 조직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 회사의 뭐 사장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뭐 이사님, 그리고 뭐 전무 상무님, 뭐 그다음에 부장님, 과장님, 대리, 일반 사원, 이렇게 해서 어떤 트리 구조의 조직도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회사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도죠. 구조도.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이트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게 구조도를 그려놓는 것이 바로 정보 구조도입니다. 하나의 사이트를 전체를 설계를 해놓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웹사이트 내에서의 사용자 이동에 관한 설계, 구조 설계에 따라 내비게이션 설계가 정의가 된다.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거 한 단어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동. 이동에 관한 설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메뉴를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배너를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자 이동에 관한 툴들이죠. 이런 툴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설계입니다.
자, 구조 설계에 따라 내비게이션 설계가 정의된다. 어떠한 구조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내비게이션이 달라집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 설계 요소를 배우시게 되는데 그 각각의 요소에 알맞은 사례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이블링 시스템. 내용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가. 정보를 분류하여 설계할 때 분류된 항목을 지칭하는 명칭, 즉 포함되는 내용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한데 이를 레이블이라고 한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 붙이기, 명칭 붙이기. 자, 그런데 어떤 이름이냐? 그냥 강아지 이름 지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명칭을 봤을 때 사용자는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명칭을 짓는 거예요. 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으로는 분류된 그 정보 설계의 각 항목들에 대한 요소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정보 설계 요소 부분입니다. 자, 먼저 정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보 구조.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조직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 자, 전체 사이트에 어떤 구조도를 그려보는 작업을 정보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전체 사이트에 해당하는 것만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 메뉴 안에 있는 것, 그 메뉴 안에 있는 컨텐츠가 많다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구조도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기능에도 어떤 구조도를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제 전체 사이트의 구조도, 조직도 이런 걸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사이트의 구조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계열 구조. 두 번째, 계층 구조. 세 번째, 그리드 구조. 네 번째, 네트워크 구조. 자,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정보 설계에 해당하는 이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획자가 이 정보 설계를 잘 해야지만 능력 있는 기획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각 그 사례들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열 구조. 일렬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계열 구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계층 구조. 자, 조직도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리드 구조. 자, 그리드가 어떻게 생긴 게 그리드인가요? 모눈자처럼 생긴 게 그리드죠.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눈자처럼 그리드처럼 생겨진 그런 구조를 그리드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구조. 얽히설키 복잡하게 얽히설키 설켜 있죠. 자, 이런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라고 합니다. 정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너비와 깊이입니다. 자, 수학 수업도 아니고 갑자기 너비와 깊이 생뚱맞죠? 자, 사용자들은 넓고 얕은 계층 구조를 선호한다. 자, 너비라는 것은요, 계층의 폭을 말합니다. 계층의 폭이 넓으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자, 한마디로 그 화면에 뿌려져 있는 그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숫자가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뭐 좋다라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매체의 화면의 크기가 한계가 있지만 또 그것 외에도 사용자가 너무 많은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자, 깊이를 살펴볼까요? 깊이는 계층 내의 깊이를 말한다.
깊이의 증가는 길 잃는 현상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 된다. 자, 만약에 화면상에 내가 정보를 많이 뿌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정보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메뉴 속으로 들어가요. 메뉴 속에 첫 번째 메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메뉴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화면에서 내가 어쩌질 못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메뉴 안에 또 하위 메뉴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위 메뉴 안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그 하위 메뉴에 하위 메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깊이를 깊게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뎁스, 투뎁스, 쓰리뎁스 이런 식으로 메뉴의 하위 구조를 우리는 깊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가 깊을수록 사용자들은 길을 잃는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하위 구조로 내려가다 보면 밑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러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메인 페이지 아니면 그 전전 단계로 어떻게 가지 하고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컨텐츠들이 첫 번째 페이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길을 잃는 현상은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정보 구조에서 그 사이트 구조 네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 계열 구조부터 그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열 구조라는 것은 일련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등 대부분의 기존 미디어가 가진 구조를 계열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일렬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장점,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웹에서 흔히 발생하는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적고 사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단계로 가거나 그 다음 페이지로 가거나 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계속 전 단계로 눌러서 계속 전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가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넥스트 페이지 메뉴를 계속 눌러서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봐야만 하는 꼭 봐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점은요. 사이트를 방문한 유저는 개발자가 정해준 순서대로 항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성도 충분히 살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전 단계 또 아니면 그 다음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용자의 의지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그 순서대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고 상호작용도 발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적용을 한번 볼까요? 상품의 사용법. 자, 상품의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단계, 제품 뚜껑을 연다. 두 번째 단계, 제품을 어떻게 한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전에 거를 다시 봐야 돼 하고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제 절차. 자, 결제 절차도 어떤가요? 처음에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금액을 확인하고 어떤 카드를 선택해서 할 거냐, 아니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고 그리고 배송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단순한 교육 페이지. 교육 페이지도 어떤가요?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 그리고 자, 이걸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 구조가 적합한 그런 컨텐츠들이죠. 자, 계열 구조의 사례입니다. 온라인 카탈로그의 계열 구조 사례. 자, 온라인 카탈로그. 원래는 이 카탈로그가 뭔가요? 그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잡지 형태로 발간이 되는 그런 카탈로그죠. 이게 바로 기존 미디어에서 내가 앞장으로 가거나 뒷장으로 가거나 하는 책과 같은 미디어죠. 이런 미디어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계열 구조의 사례입니다. 결제 절차죠. 자, 결제 절차의 진행. 이렇게 네 가지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이 상단에 보이네요. 그리고 이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가거나 하는 두 가지 내비게이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루할 수 있고 상호작용성이 떨어지는 계열 구조를 약간의 변형으로 어떤 상호작용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일렬로 가되 중간중간 사용자의 의지대로 중간중간에 내비게이션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에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다. 이 용어를 한번 확인을 하고 계속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용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이동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이트 구조 중 두 번째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란 정보의 상하 구조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각 하위 페이지는 특정 주제 아래 계층을 가지고 있고 각 페이지는 논리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구조 상부에 해당하는 원뎁스 구조고 두 번째가 투뎁스 마지막으로 3뎁스 이런 층층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계층 구조입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 정보의 깊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깊이가 깊을수록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계층적 연결로 인해 효율적인 정보 탐색이 용이하고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자, 이 계층 구조는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 구조가 이렇게 층층이로 되어 있겠구나. 상부는 이렇고 그 밑에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각 하부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층 구조의 사례입니다. 자, 원뎁스, 투뎁스, 쓰리뎁스 메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원뎁스, 자, 투뎁스, 3뎁스. 자, 각 상위와 하위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제공을 한다. 자, 하위에서 바로 상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이트 구조 세 번째 그리드 구조입니다. 수평과 수직 형태로 링크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때 수직 수평 구조에는 동일한 속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 두 가지 계열 구조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계열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일렬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바로 전 단계로 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존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계열 구조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두 가지란 이렇게 하위로 내려가는 이런 계열 구조가 하나가 더 합쳐져서 이렇게 정보가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밑으로 이동해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구조를 짜거나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장점으로는요, 유저가 수직 수평 구조의 틀을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항해나 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그런 구조다. 단점, 사용 경험이 적은 유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자, 아무래도 이런 구조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까 사이트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는 계층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는 어떤 한 특정 메뉴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특정 메뉴에서도 어떤 두 가지 어떤 그 옵션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사이트, 교육 사이트, 정형화된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사이트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물관이라던가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트에서 뭐 그 행으로는 어떤 연도 순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그 종으로는 나라 순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게 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어떤 옵션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을 하는 그런 구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오히려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사이트 구조 네 번째,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웹페이지를 순서나 특정 구조 없이 수많은 페이지로 나열해 놓은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막 얽히설키 설켜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규칙이 없어요. 자, 장점, 개발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용자 스스로 웹을 탐색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에 상호작용성이 뛰어나다. 단점, 사용자가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힘들다. 길 잃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자, 아무런 규칙 없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구조를 이해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성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 구조는 굉장히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컨텐츠에 적합하겠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구조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단지 나는 즐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라던가 체험 사이트, SNS에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많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이리저리 왔다가 내가 최초의 페이지를 열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음으로 계층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만드는데 유용한 그런 사이트 구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계층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편합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탑다운 방식이고 두 번째가 버텀업 방식입니다. 자, 탑다운, 버텀업. 자, 탑다운 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위에서부터 필요한 내용을 결정해서 하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크기가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쪼개요. 두 개로 쪼갰는데 그 쪼갠 애들마저도 너무 크다, 덩어리가 크다, 이거를 좀 더 잘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 하위 메뉴를 또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결정해서 내려가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바텀업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자, 밑에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랑 얘랑은 비슷한 거니까 묶어줘. 그래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자, 이 그룹핑을 해줬는데 얘네랑 또 그룹핑한 A 그룹과 B 그룹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또 묶어서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의 메뉴로 만들어요. 얘랑 또 다른 거가 또 비슷해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또 묶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이 바로 레이블링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텐츠를 먼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이 컨텐츠 리스트에는 뭐가 있나요? 가장 그 작은 그런 개념의 컨텐츠들이 리스트화 되어 있었죠.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이 나열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뭐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좀 묶어줍니다.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분류한 애들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작업이 바로 레이블링 작업입니다. 벌써 두 번의 계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레이블링 작업한 그 메뉴가 원뎁스다라고 하면 분류했던 걔네들은 투뎁스, 마지막으로 컨텐츠 리스트에 있었던 그 나열된 컨텐츠들이 3뎁스에 해당하는 그런 컨텐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설계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정보 설계의 종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신 내용은 정보 구조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셨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비게이션 시스템, 레이블링 시스템은 다음 강의에서 11강 강의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구조란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조직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구조화 시키는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트의 구조, 계열 구조, 계층 구조, 그리드 구조,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네 가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이트 전체의 구조는 계층 구조가 알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열 구조는 어떤 사용법이라던가 뭐 결제, 회원가입 등 사용자가 놓치면 안 되는 컨텐츠가 있는 그런 메뉴에 사용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 구조도 중에서 가장 좋은, 물론 여기서 정답은 없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구조를 하나를 골라보시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가장 좋은 구조가 어떤 구조죠? 일반적인 구조, 가장 평이하다라고 생각되는 구조. 세 번째 있는 이 구조죠. 가장 무난합니다. 자,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 구조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됐었나요? 자, 하나의 메뉴가 유독 뎁스가 깊죠. 예, 너무 깊습니다. 이게 몇 번째까지 내려오나요? 자, 1뎁스, 2뎁스, 3, 4, 5, 6, 7, 8, 9, 10, 11. 아우, 굉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있는 메뉴도 하나만 유독 깊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비슷한 어떤 뎁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하나만 이렇게 깊은 상태에서는 좋은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 11주차에는 정보 설계 두 번째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